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래엔 4단원 비교하며 읽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는 글을 읽을 때 사람마다 다 주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중립적인 입장인 글도 있겠죠. 이렇게 관점이 다른 글들을 비교해서 읽으면 우리가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고, 다양한 비판적 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읽기 전략입니다. 그거를 배우는 이제 챕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챕터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글의 형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글의 형식을. 우리가 우선 논설물, 주장하는 글 두 개를 볼 건데, 하나는 긍정적인 관점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논설물 두 개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논설문은 주장하는 글이잖아. 그러니까 설득하는 게 목표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막 정보를 설명한다, 이런 선지가 나오면 안 돼요. 왜? 정보를 설명하는 건 뭐야? 설명문이잖아. 그치? 설명문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명만 해주는 거야. 근데 이번 교과서의 챕터는 다 주장하는 글이란 말이야. 논설문이기 때문에 설득의 목적으로 글을 쓴 거지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보기에는 막 정보가 있으니까 설명해 주는 것 같은 거지. 물론 설명을 하긴 하지. 왜냐면 나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지. 그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주장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을 하려면 먼저 제목을 보고 눈치챌 수 있으면 좀 좋죠. 일단 여기서 너무래, 너무. 너무 눈부시는 거는 눈부시는 게 안 좋다는 거 아니야? 그죠? 너무 많이 먹지만 보통 부정문에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막 너무 사랑해 이런 말도 쓰는데 사실 그게 잘못된 거죠. 너무 사랑하면 안 되죠. 너무는 부정문에 쓰이는 부사입니다. 지문으로 갈까요? 자, 해가 저물면 여기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읽진 않을 거고 여러분이 다 읽어보면 내용이 굉장히 쉬워요. 내용은 쉬워서 약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개념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서론이죠. 서론에서 여기는 또 내용에 이제 우리가 항상 내용의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전개 방식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 정의, 예시, 비교, 분석 이런 거. 그 서론에서 이제 흔히 많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지. 뭐죠? 스스로 물어보는 거야.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어떻게? 의문형으로. 그지? 의문형으로 문제를 제기하죠. 여기서는 이제 이거 볼까? 어딨어? 여기 지금 도시가 빛의 잔치라 그러죠. 이거는 은유법이잖아요. 도시를 되게 잔치가 열린 것처럼 묘사를 하는 거지. 근데 빛의 잔치인데 화려한 풍경이야. 그리고 또 더불어서 뭐라? 마술의 세계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거는 긍정의 느낌을 주잖아. 그지? 겉으로 보기엔 예쁘다 이거야. 막 인공 조명 반짝반짝. 그런데 이렇게 환상의 세계, 뭐 이렇게 비유가 3개나 나와? 이게 은유니까 크게 보면 비유죠. 비유 1, 2, 3 나왔어요. 비유를 해서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는데, 하지만 거기 이면에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화려한 어떤 마술 같은 잔치를 벌이는 동안 이 가로수의 기분, 나무의 기분은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나무에게 마음이 있나 봐. 되게 의인법적인 표현이죠. 나무의 기분을 고려해 보자 이거죠. 나무는 피해받고 있다는 얘기지. 이제부터 이제 과학적인 썰을 푸는데요. 겨울이 너무 추워가지고 겨울이 너무 추우면 원래 광합성이나 증상 같은 걸 안 하는 거야. 그리고 휴면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게 휴식인 거죠. 휴먼이 휴식인 거야. 오케이? 그 휴면 상태 휴식 시간. 그런데 여기 이 조사에 따르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구체적인 수치, 객관화된 자료를 제시하고 누구나 국립이란 말 들어가면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가짜뉴스가 아니잖아요. 이런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수치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이유는 뭐야? 우리가 설득을 하고자 할 때 설득 전략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숫자까지 다 나와. 이거 봐.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잖아. 28도, 300럭스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겨울에 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게 프라블럼인 거죠.
인공조명이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 인공조명이 식물에게 피해를 엄청 줘요. 얘가 겨울에 쉬어야 되는데, 그죠? 이 겨울에 휴식을 해야 되는데, 휴식을 못하니까 뭐가 못해? 적응력이 약해진다는 거다. 근데 이게 지금까지 식물에 대한 피해였잖아. 이걸 이제 확장해. 뭐로 확장해? 사람에게로 그 내용을 확장하는 거죠. 식물만 피해보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안과를 찾아. 왜? 이게 인공조명 때문에 실제로 시력이 나빠진다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 여러분도 막 핸드폰 많이 보면 어두울 때 눈 나빠진다 하죠. 비슷한 맥락이죠. 더불어서 우리 몸에 멜라토닌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멜라토닌이 인공조명 때문에 면역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인공조명 때문에 멜라토닌이 떨어져서 뭐 암이 높아진다는 쌤이 이거 정리해놨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또 뭐야? 이거 대단한 학술회의인데? 이러한 막 학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 영국 런던에서 말하면 더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이런 게 또 뭐야? 또 아까랑 비슷하죠? 신뢰성, 객관적 자료. 이런 걸 제시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암 걸린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본론,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제 햇빛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 어둠과 고요도 중요해. 그러면 어둠과 고요는 아까 겨울이라고 했던 어떤 휴식의 시간. 밤에 자야지. 어둡게 자야지.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어둠을 나쁘게 보냔 말이야. 왜 이렇게 24시간 밝게 해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냔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어둠의 시간이 있어야 벚꽃이 뽀얗게 피는 이런 거는 되게 뭐냐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와 예시를 드는 부분이네요. 사례와 예시. 사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둠의 시간이 있어야 생물체가 잘 자란다. 이러면 되잖아. 근데 그냥 생물체라고 하지 않고 하필이면 벚꽃. 더 구체적이면 더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납득하기가 쉽거든요. 벚꽃이 화보하게 피어나고 심지어 뽀얗게 이런 색채어를 통해서 뭐 시각화해줘. 진짜 임마 생명체가 잘 자라려면 어둠이 필요해. 달맞을 꽃은 노란 꽃니 그죠? 이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설득을 더 설득력을 높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곤충이 잠을 자야 힘차게 날아오르는 것처럼 사람도죠. 이거 에즈죠? 이거 유추죠. 유추. 또 이제 자연에 대한 내용을 사람에게 확장해서 어떤 인공조명이 사람한테까지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를 말했다고 했죠. 도시가 이제 계속 밝은 거지. 그래서 이제 별빛 하나가 없는 거야. 좀 과장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사람 감성적이야. F야. 갑자기 불을 끄잖아? 그러면 이제 가만히 기다리잖아? 우주 저편에 반짝이는 불빛이 등 하나를 걸어줄 것이다. 결국 이거 마지막에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인공조명을 줄이자. 이런 얘기죠. 다음 이제 논설명 하는데 여러분 여기 부다페스트 가봤나요? 반짝반짝 예뻐요. 이제 이거 제목부터가 밤의 아름다운 도시야. 약간은 아까 글 쓴 사람은 환경운동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인공조명을 싫어하지. 이 사람 누구야? 건축 교수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예쁜 도시를 만드는 게 직업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야경이 반짝반짝하는 그런 조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걸 하면 관광객도 많이 오고 야경이 이쁜 도시로 소문도 나고 이러면 되게 가치가 올라가고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 거기 집중하는 글이거든요. 얘도 논설문이에요. 근데 밤이 되면 관광객들을 막 매료한다는 거야. 근데 밤이 예쁜 곳이 유명한 곳이 있어요. 자, 예시가 나오는데 예시 1 부다페스트 1번, 브라 2번, 호이안 3번입니다. 자세히 다 읽진 않을게요. 이게 결국 이제 계속 칭찬하는 거지. 그 구체적인 예시, 어떤 도시의 모습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가는지 이런 거를 다 말을 하는 거죠. 굉장히 묘사적이야.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프라하나 호이안에 안 가본 독자들도 이 글을 읽으면 와, 막 연등도 띄우고 막 소원도 빌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관광 가겠다. 막 되게 건물이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음 단락으로 가면 이제 여기서 이제 경제성에 대해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관광을 촉진시키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근데 여기서는 야간 조명을 통해서는 되게 적은 예산으로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야. 가성비 값. 예를 들어서 사례야, 사례. 사례 1, 리옹이에요, 리옹. 프랑스 리옹에서는 여기 이제 구체적인 연도와 수치 이런 걸 주죠. 이런 구체성을 통해서 설득력을 높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거짓말 같지 않다는 얘기지. 진짜 그랬나 보다. 그래서 이 리옹이 국제도시로 성장하게 돼서 이제 별명까지 갖게 됐어. 빛의 도시, 밤의 아름다운 도시라는 명성까지 갖게 되었다는 결과를 보여주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 그러면 계속 반짝이면 좋은가? 반짝이기만 하면 좋은가?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그냥 어둠을 밝히면 안 된대. 감성 자극이 있어야 된대. 무조건 밝고 화려하면 안 된대. 왜냐면 그러면 테마파크가 된대. 테마파크는 안 좋은 거야, 여기서. 여러분이 에버랜드를 좋아한다 그래도 이 글에선 안 좋은 거야. 테마파크 같은 것으로 그냥 밝기만 하면 깊이가 없고 산만해진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과감하게 강조할 부분은 하고 전체적으로는 줄여야 돼. 전체적으로는 줄이고 연출이 필요한 부분은 조명을 높이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이면서 절제된 조명을 해야 한다는 거지. 이 부분 진짜 조심하세요. 지금 약간 대조도 하고 있잖아. 그치? 그리고 그래서 막 무조건 밝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글을 잘못 이해한 거지, 그치? 야간 조명을 적극적으로 절제되게 사용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 예술이 된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인공 조명을 좀 검토해봐. 그래서 우리도 야 밤에 아름다운 도시가 되기를 좀 원해. 이렇게 끝나는 거죠. 자, 여러분은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또 공통화되잖아. 인공 조명. 근데 이게 제목부터 해서도 이제 어떤 관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른본론 결론의 내용 전개 방식을 봤을 때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를 파악해서 이 사람은 이 인공 조명을 긍정적으로 보는구나, 부정적으로 보는구나, 그거를 이제 구별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전개 방식으로 앞에서는 이제 피해를 믿을 만한 자료, 객관적인 자료를 이제 나타내고 있고, 글 2에서는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하여 적절한 조명 계획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둘 다 논설문이지만 전개 방식은 조금 달라요. 글 1은 조금 더 과학적인 팩트를 많이 넣은 거고, 글 2는 야, 감성이 중요해. 너 프랑스 가봤니? 막 체코 가봤니? 그래서 사례가 4개나 나왔잖아. 그치? 여기는 사례가 포인트. 이거는 객관적 수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둘 다. 근데 전개 방식은 다르지만 결론은 똑같아. 둘 다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인 거야. 방법이 다를 뿐 둘 다 논설문이기 때문에 설득을 높이기 위한 전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관점, 글쓴이는 환경을 중요시해요. 얘는 도시경관, 도시의 경제성을 중시해요. 직업과도 연관이 있겠죠. 자, 요거 이해 가셨을 거고 이제 시를 볼게요. 시는 거의 내용이랑 똑같아. 너무 눈부시다 글과 똑같아. 근데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 앞에서는 논설문 2개를 봤잖아요. 근데 얘는 문학이란 말이야. 시라고. 문학은 표현 방식이 다르죠. 여기서 갑자기 막 무슨 300 럭스, 28 뭐 이런 거 28도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 과학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문학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표현 방식, 표현법 이런 거를 좀 비교해 보시면 좋아요. 주제의식은 똑같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광화문에 관한 시인데 광화문 가봤죠. 이렇게 그림 그죠? 사진이 너무 있어가지고 광화문이 너무 밝아요. 근데 이제 이 시인은 그게 싫은 거야. 야간 조명이 싫은 거지.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시를 갈게요. 자, 해가 졌는데 그럼 뭐야? 시간은 밤이야. 어두워지지 않는다. 이상하지? 이런 걸 우리가 역설이라 그러죠. 자, 역설인데
겨울 전문역의 광화문 내거리. 여기서는 이제 아까 시간적 배경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공간적 배경이 나오는 거죠. 자, 공간적 배경이 나오는 거고, 그럼 여기 광화문의 내거리에 맨몸으로 돌아가서 있는, 얘가 왜 맨몸이냐면 겨울이 돼가지고 잎이 다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겨울하고 또 줬으니까 계절이잖아. 그래서 얘가 갑자기 막 불이 켜지는 거야. 나뭇가지 이런 거죠. 뭐야, 이거는 또 도치네. 부사어를 서술어 뒤로 내보냈네요. 도치법이 있고. 그러면 이게 불을 켠다는 얘기가 뭐야? 이 불이 바로 꼬마 전구인 거지. 그죠? 그래서 이 꼬마 전구들이 그냥 뭐라 하지? 이렇게 뭐 만났다. 꼬마 전구와 만났다. 이러면 뭔가 긍정적이잖아. 근데 들러붙어 있어. 그러니까 뭔가 기분도 안 좋아 지금.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뜻하는 거야? 가로수는 꼬마 전구를 원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들러붙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이런 시어들을 통해서 맥락을 짚을 수 있어요. 자, 불현듯, 그러니까 깊은 생각 없이 갑자기 불꽃나무 예쁘다, 불꽃 같다 해가지고 느낌표 빡, 영탄법 빡 해가지고 손뼉을 칠 뻔한 거야. 잘 봐, 칠 뻔했어. 그럼 손뼉을 쳤니? 안 쳤죠. 근데 칠 뻔했다는 건 뭐야? 이 손뼉을 하는 건 대부분 브라보 잘했을 때 치는 거잖아. 칭찬할 때 손뼉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한 전구가 감싸고 있는 나무들 봤을 때, 와, 예쁘다! 하고 나도 모르게 그 인위적인 화려한 그 인공 조명에 현혹될 뻔한 거야. 유혹될 뻔한 거야. 예쁘다고 생각할 뻔한 거야. 근데, 아차차차, 그게 아니지. 아니지. 왜? 불현듯 예쁘다고 생각했어. 깊은 생각 없이는 예쁘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차차, 저 예뻐하면 안 되지 하고 다시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밤이 어두워야지. 왜 이렇게 밝게 해놓고 난리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연, 이제는 어둠도 병균 같은 것일까? 그럼 병균은 우리가 약 먹어서 없애잖아요. 제거의 대상이란 말이야. 몰아내야 되는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둠을 몰아냈다 생각하는 거지. 그거를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어둠을 왜 몰아내? 어둠도 필요해. 뭐 이런 게 주장이겠죠. 밤을 끄고 저기 휘황찬란하게 낮을 켜놓은 권력들. 그러니까 이런 게 이 권력들, 이게 다 부정적인 말인 거잖아. 조명한테 권력이라는 거야. 이게 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그런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내륙 한가운데 서 있는 해군 장관 도상 이순신이잖아.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 해군이 바다에 있어야지 왜 내륙에 있냐고, 왜 광화문에 있냐고. 이것도 부자연스럽고 좀 인공적인 상황?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굉장히 좋은 시행이에요. 얘가 너무 밝아가지고 눈을 못 감아. 잠들지 못하고. 문 닫은 세종문화회관도 조명을 반짝반짝 해놔가지고 두 눈을 뜨고 있다는 거야. 이 두 눈이 되게 전고로 밝혀놨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은 좀 해석이 갈려요. 이 교과서는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했다고 하는데 이름은 활류법이라는 얘기잖아. 이 작품이 수능 특강에 실렸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수능 특강은 수능의 어떤 시험 범위이자 평가원이 검수하는 작품집입니다. 그 수능 특강에서는 이 부분을 의인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대상을 인격화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 해석이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야. 왜냐면 동물, 여러분 강아지는 잠들 수 있나? 강아지 두 눈 뜰 수 있나? 그치? 근데 이게 되게 사람마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뭔가 두 눈을 뜨고 있는 게 아니라 걔는 그냥 생각이 없이 그냥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본다면 인간처럼 잠들거나 두 눈을 뜨거나 라고 묘사한다고 수능특강은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교과서에 따르면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했다라고 해서 그냥 사실 동물도 그냥 잠들 수 있고 눈을 뜰 수 있잖아요. 저는 화류법이 더 적절한 것 같은데 이건 해석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학교 선생님 기준으로 해석하는 게 좋고요. 일단 이 미래의 교과서를 쓰는 사람이라면 이 교과서의 해석을 선생님이 따라가실 거예요. 여러분은 화류법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수특 풀게 되면 고3 거 풀게 되면 의인법이 있을 때 의인법 절대 아니야 라는 생각은 하지 말란 얘기야. 어떤 선지는 우리가 수용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 라고 하고 수용해주고 확실한 개소리 하나를 찾으면 그게 답이거든요. 해석이 다양성을 좀 인정해주자 이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겨울인데 좀 너무 밝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 나무로 갑니다. 아까 그 전구가 들러붙어 있던 나무들. 이 나무 가니까 엽록소를 버린 겨울 나무들 이랬어요. 엽록소라는 거는 우리 아까 밤은 너무 눈부시다 해서 과학적인 팩트를 읽었지만 겨울이 되면은 애들이 엽록소 같은 거, 그러니까 광합성을 안 한대잖아. 엽록소를 가지고 광합성을 하잖아. 근데 엽록소를 버렸다는 얘기는 원래 겨울에는 엽록소가 없이 광합성 안 하고 휴식을 해야 돼. 쉬어야 돼. 근데 겨울나무들이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는 거야. 아주 고통스럽네. 왜? 인공 조명 때문에. 아직 낮인 줄 알고 겨울이 아닌 줄 알고 광합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앞에 나왔던 그 팩트랑 연결되죠. 이 시인도 이 과학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를 쓴 거야. 그러니까 어떤 자연의 섭리, 생체 리듬, 겨울 되면 쉬어야 되는데 이게 다 어그러진 거죠. 그러니까 겨울에 못 쉬니까 봄에 나무가 좀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생명력 있게 잘 자라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화자는 이 시적 대상, 겨울나무를 보면서 안타까움의 정서를 느끼고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 이거 다 모두 뭐야? 지금 현재형 어미가 많거든. 현재형 어미, 현재형 시제, 그죠? 현재형 시제를 가지고 있으면 좀 생동감을 줘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생동감이라는 건 이 문제적 상황이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옛날에 인공조명이 문제였어가 아니라 지금도 있다, 지금 있다 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광화문은 광화문, 이게 이제 저기 이렇게 한자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게 빛광자에 될 하자를 써서, 그러니까 빛이 되는 문,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꾼 거지. 원래는 이 한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언어 유희지, 이 부분은. 빛이 나오는 문이구나.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그럼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라는 거는 겨울에 휴식을 취하고 있던 이거야. 그러니까 엽록소를 버린과 뿌리로 내려가 있던은 같은 맥락이라는 거야. 알겠어? 이거 조심해. 선생님, 엽록소를 버리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버리면 안 좋잖아요. 뿌리는 안 좋잖아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이 시는 지금 대조적인 상황인 거죠. 자연의 섭리 vs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야. 이 두 개가 대립적이라고 보면 엽록소를 버리는 거는 겨울에 마땅히 해야 되는 거지. 엽록소를 버리고 광합성을 멈추고 휴식하는 거야, 겨울에 원래. 그럼 엽록소를 버리고 뿌리로 내려가 있는 요 상황은 자연의 섭리인 거야. 근데 이 자연의 섭리를 가지고 있었던 겨울 나무들이 그 인공 조명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야. 이 고통, 이상한 광합성. 또 이 뿌리로 내려가던 나무들이 막 올라와. 왜냐면 갑자기 밝아지니까 낮인 줄 알고 올라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겨울이 교란당해. 즉, 휴식을 해야 될 겨울이 방해받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예쁘게 만들려는 이 인공 조명 때문에 나무가 겁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여기서 중요해. 갑자기 밤에 도도 잠들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인간이니까 낮에는 자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밤에도 못 자는 거야. 왜? 이 불빛 때문에. 이것도 앞에 거의 이 글을 읽고 시를 쓴 것 같아. 그래서 아까도 논설문 읽을 때도 자연의 문제를, 식물들의 문제를 사람으로 확대했다라고 했죠. 얘도 마찬가지로 자연의 어떤 고통을 사람으로 확대해서 야, 인간도 피해받고 있어. 생물만 피해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문제의식을 확대하고 있는 시행입니다. 그리고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명사를 몇 개를 나열한 거냐. 그죠? 열거법이죠? 그러니까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 나무들. 그러니까 이 화자가 보고 있는 시적 대상들을 나열하는 건데 이렇게 열거를 함으로써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에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여러 대상들을 나열함으로써 이 대상들이 처해 있는 어떤 교란당하고 있는 현실, 이런 부정적인 상황, 이거를 강조하는 시행인 거죠. 더불어서 얘가 지금 나무들로 시가 끝났죠. 그러면 명사로 시상을 종교라는 거잖아. 그치? 명사로, 그러니까 나무들, 이게 명사잖아. 명사로 시상을 종교했다는 얘기는 시를 끝낸다는 얘기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시행을 종결한다는 얘기는 그냥 한 줄의 끝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작품은 시행을 종결해도 되는 거고 명사로 시상을 종결해도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 위에 가보세요. 윗줄.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 이거부터가 시행을 명사로 종결한 거야. 근데 이거는 시상을 종결한 건 아니야. 왜? 시의 마지막 줄이 아니니까. 만약에 이 시가 만약에 마지막 줄이 불꽃 나무들이 있다로 끝나서 있다. 그러면 이 작품은 명사로 시상을 종결한다 이러면 X예요. 왜? 나무들이 있다로 끝났다면. 하지만 나무들로 끝났으니까 시상을 종결해도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시행을 종결한다, 시상을 종결한다.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옵니다. 조심조심. 이렇게 함으로써 뭘 만들어? 여운의 형성을 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주제나 이런 내용 너무 쉽잖아. 야간 조명, 비판. 얘도 환경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글 1이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문학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 형식이 달라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 게 더 좋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얘는 이제 난 주장하는 글이 더 좋대. 왜냐면 팩트를 알 수 있기 때문이지. 어떤 사람은 시가 더 좋아. 왜냐면 너무 막 감각적으로 알게 되니까 나도 막 비판 의식이 생겨. 막 입장이 다른 거죠. 여러분의 생각도 정리해봐라 이거죠.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자, 글의 목적에 따라서 논설문은 설득하는 거지, 설명문은 정보 전달하는 거지, 문학은 감정 표현하는 거지. 여러분 이번 교과서에는 논설문하고 문학만 나왔어요. 그리고 형식과 표현이 이제 글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고도 설득하는 글이긴 한데 광고는 논설문하고 다르게 글이 아니잖아. 그래서 좀 이렇게 시각적인 이미지가 있어야 되죠. 영상이든 뭐 광고든. 그래서 그림을 쓰거나 도표를 씁니다. 이건 논설문하고 좀 다른 거지. 글이 아니라 광고니까. 하지만 목표는 둘 다 설득이다. 자, 그럼 비교하면 읽으면 뭐가 좋냐? 야, 비슷한 글하고 아니면 뭐 동일한 화제지만 반대 글 좀 읽고 막 다양하게 글 좀 읽어봐. 그렇게 하면 뭐가 좋아? 이렇게 관점이나 형식의 차이. 관점 차이, 형식 차이 헷갈리면 안 돼요. 관점은 긍정, 부정, 중립. 형식은 논설문, 설명문, 문학, 광고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를 파악해서 우리가 더 글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또 나의 비판적인 인식도 키울 수 있겠죠. 그리고 균형 있는 시각. 한쪽으로만 막 팩트 체크 안 되고 막 이게 이런 거보다 좋잖아. 이렇게 균형 있게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자, 어렵지 않았죠?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